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이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슈팅 숫자가 엄청났고 서로 공격을 퍼부으며 난타전이었습니다. 유효 슈팅은 6대6으로 동일했으나 결정을 토트넘이 지어 결국 2대0으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승이었고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 손흥민의 첫 승리였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현지에서도 칭찬 세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경기 후 손흥민 선수의 단독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20일 오전 1시 30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 첫 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2라운드 최대 빅매치였는데요. 경기는 맨유의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토트넘은 에이스 해리 케인도 팀을 떠났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아직 적응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지난 개막전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맨유는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공세에 힘겨운 승리를 기록했지만 승점 3점을 획득했다는 것이 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전반에는 양팀 공세를 퍼부었으나 결국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쳤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손흥민을 왼쪽에 세우고 히샤를리송을 최전방에, 데얀 쿨루세브스키를 오른쪽에 배치하는 공격진 구성과 함께 4-2-3-1 전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후반 이른 시간 토트넘이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후반 4분 포로의 패스를 받은 쿨루세브스키가 깊은 위치까지 공을 몰고 간 뒤 컷백 패스를 내줬습니다. 이 패스가 리산드로에게 맞고 굴절되어 쇄도하던 사르 앞으로 향했고 사르가 왼발 슈팅으로 맨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 중반 손흥민이 공격을 주도했는데요. 손흥민을 중심으로 빠른 역습으로 공격을 풀어가며 시원한 축구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전반전 중후반부터 기세를 올린 토트넘이 결국 후반 4분 사르의 선제골로 달아났습니다. 후반 25분 히샤를리송이 빠지고 측면 자원 이반 페리시치가 투입되자 손흥민은 최전방으로 자리를 옮겨 손톱으로 나섰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38분 상대 자책골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2대0으로 승리를 가져온 토트넘인데요. 승패를 떠나서 화끈한 경기였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두 팀은 합산 39회의 슈팅을 시도하며 쉴 틈 없는 공격을 펼쳤습니다. 점유율은 토트넘이 56%로 다소 앞섰지만 슈팅은 맨유가 22회로 더 많았고 유효 슈팅은 6회로 동일했습니다. 결과는 토트넘의 승리였지만 기대 득점은 맨유가 1.99로 더 높았기에 맨유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최고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백패스가 아닌 박스안 혹은 인근으로 뛰어들어오는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공을 갖고 수비를 끌어내거나 직접 공을 몰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며 최고의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측면에서 동료들의 침투를 기다렸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데스티니 우도지나 파페 사르에게 패스를 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치 플레이메이킹을 하던 케인의 역할을 고스란히 전해받은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계 플레이는 현지의 높은 평가를 유도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폼몹은 손흥민에게 선제골의 주인공인 사르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인 8.1점을 줬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기회 창출 4회, 빅찬스 1회, 드리블 성공 3회, 태클 성공 1회, 클리어링 2회, 인터셉트 1회, 리커버리 5회, 지상 경합 성공 6회 등을 기록하며 절정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부터 주장 완장을 달고 피치를 누비는 손흥민이 두 번째 경기만에 웃게 되었는데요. 손흥민은 맨유를 상대로 해결사보다는 조력자 역을 맡았습니다. 다소 팀의 공격을 조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동료들에게 연결해주는 플레이가 일품이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록도 돋보였다.
손흥민은 패스 38회 중 30회를 동료 발 앞에 정확히 배달, 79%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남겼다.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는 무려 4회다. 드리블도 5차례 시도해 3회 성공했다. 무엇보다 지상 경합 9회 중 6차례 승리한 게 가장 눈에 띈다. 헌신적으로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지에서도 호평이 쏟아졌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왼쪽 측면에서의 경험을 모두 활용해 맨유 수비진을 공략했다. 우도지, 메디슨과 호흡이 빼어났고 히샤를리송이 피치를 떠난 후 중앙으로 들어갔다며 평점 7을 건넸습니다. 또 다른 매체 90미는 장기 탈장 문제에서 마침내 회복한 후 1년 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순발력과 자유로움을 선보였다. 골대로 달려들어가는 선수들의 도움을 받아 정교한 패스를 선보였다며 평점 7을 부여했습니다. 팀 내에서도 높은 점수였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한 손흥민. 비록 절친 케인을 잃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축구에 또 다른 재미를 찾은 듯한데요. 손흥민은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이 경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공을 소유하길 원하고 기회를 만들며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한다. 우리가 공을 잃는다면 곧바로 압박을 가한다. 정말 재미있다. 토트넘 팬들이 더 재미있는 축구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수들은 100% 이 축구를 즐기고 있다. 공격수들 역시 마찬가지다. 수비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겐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는 것이 70m 뒤에서 달리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행복감을 나타냈는데요. 그는 모든 감독들은 다르다. 나는 항상 그들을 존경한다. 그들이 내게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면 그대로 이행할 것이다. 지금 나는 매우 행복하다. 공격수로서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하게 된다면 골과의 거리는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압박 축구 속에서 최전방 위치에서 뛰길 원하는데요. 그래도 이번 맨유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리케인처럼 동료들에게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하며 현지 매체와 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물론 이러한 양상이 나온 것은 지난 경기와 다르게 맨유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웅크리고 있다가 맨유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패턴도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확실히 뒷공간이 있어야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다음 경기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손흥민 선수가 행복하다고 하니 다행스럽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어시스트나 골로 화답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상 조심하시고 다음 경기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